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면역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면역에 관련된 요약 정리를 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면역 건강, 림프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4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알레르기, 자가면역, 활성산소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스트레스하고 활성산소가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이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관들이 있습니다. 동맥, 정맥, 림프 3가지 관이 있는데 그 림프가 우리 몸의 이제 하수도 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를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 하수도 처리하는 관에서 스트레스는 오염 물질을 하수도로 계속 붓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림프관이 오염 물질로 차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은 워낙 오염 물질이 이제 많이 차서 압박이 생겨서 터져서 오염 물질이 관을 통해서 새어나온 아니면 하수도관이 터진 상황을 얘기하고 그 주위 조직이 견디지 못해서 생명력을 잃어서 조직이 무너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바로 그 오물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그 원인 물질의 활성산소를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결국 알레르기, 자가면역 심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암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림프 건강을 만들어야 되고 이 림프 건강을 찾기 위해서 면역 건강의 10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이제 드렸지만 이제 면역 건강을 이제 합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sleep well, 잠을 잘 자야 되겠죠. 이 잠은 불면증 그 영상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우리 몸에 오물이 있는 그 하수도관을 처리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4시 사이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때 멜라토닌이 그 림프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깊은 잠이 있을 때만 오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먹었다 아니면 가공식품을 먹었다면은 그날 밤에 이 멜라토닌이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밤 11시부터 4시 사이 처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불면증이 있어서 새벽 3시, 4시 주무신다면 오물이 쌓여있는 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이게 계속 쌓여서 알레르기가 된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 놀아야 됩니다. 웰빙 건강수칙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 영상 꼭 한번 보시고요. 왜 잘 몸을 움직이고 놀아야 되냐면은 오염되어 있는 그 림프관은 관절에만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결국 림프관 자체는 어느 정도 근육이 있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힘보다는 팔다리, 뭐 사타구니 이런 목 관절을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한다든지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는 림프가 잘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특히 관절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라든지 단순히 이렇게 뛰는 운동을 얘기 드린 것보다는 관절을 잘 움직이려면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댄스가 가장 관절을 잘 움직이는 것이고요. 또 춤을 추면 웃으면서 즐겁게 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놀고 관절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수도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오염돼 있는 부분을 잘 펌핑해서 순환도 해야 되지만 희석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물이 희석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물은 정수물이라든지 이런 물들은 미네랄이 거의 있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잘 되질 않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병은 환경 호르몬을 또 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 림프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이 좋으냐면은 끓인 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보리차 등이 되겠죠. 이런 데에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림프에 쉽게 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을 잘 드시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동물성 식품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든지 동물성 식품은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식물성 식품을 드시는 게 좋겠죠. 물론 식물성 식품도 가공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건 피하시고요. 그냥 자연에서 우리가 가져온 그런 흙이 담겨 있는 그런 채소들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잘 드시고 꼭꼭 씹어 드셔가지고 그만큼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채소 같은 경우는 많이 드시게 되면 자체 내에서 유산균이 자라날 수 있는 장내 숲이 형성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비타민 B군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잘 쉬어야 됩니다. 레스트 웰인데요. 교감신경, 결국 우리 코티졸이 몸에서 부신해서 나오면서 많은 교감신경이 업이 되어 있어서 항진이 되어 있어서 이 몸이 전체적으로 무너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알레르기, 자가면역 있는 질환이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쉬어라 그래도 잘 쉴지를 모르고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찜질방 같은 데 가서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든지 밥 먹을 때도 TV를 본다든지 무엇을 이제 계속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잘 잘 때, 잘 먹을 때, 잘 쉴 때 우리가 부교감이 생기기 때문에 멍 때리고 가만히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목욕탕에서 반신욕을 한다든지 휴대폰을 좀 잠시 내려놓고 완전히 세상과 차단됐듯이 정말 제대로 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쉴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은 웰빙 건강 수칙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가 마인드웰입니다. 몸 자체를 다시 건강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명상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 명상은 몸을 리셋할 수 있는, 그리고 피곤에 쩔어 있는 몸을 1시간 정도 아침에 명상을 하고 나면 몸을 전체적으로 리셋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상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쁜 마음을 먹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그게 스트레스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overthought,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결정을 잘 못하겠어, 뭐 점심 때 A를 먹어야 될지 B를 먹어야 될지 잘 못하겠어,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 항상 뭐를 해야 될 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다 보면 계속 뇌에서 회로를 많이 쓰게 되죠. 우리가 판단을 하는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단순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A를 하게 되면 그 A에서 또 다른 길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너무 의견을 계속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게 되면 뇌에서 회로를 많이 쓰게 되고 그게 또 활성산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가중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좀 사시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면 다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자기 발로 하지 차량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쓰면서 발을 안 움직이게 되었고 또 비만을 또 가져오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출퇴근에 아주 긴 거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만 하루에 쓰시고는 나머지는 걸어 다니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몇 킬로 정도 있는 거리면 좀 걸어 다니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화학 물질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불가능하죠. 이렇게 옷도 접촉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 모든 것들이 화학 제품이 많다 보니까 접촉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접촉을 할 수 있는 화학 성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나. 가장 쉬운 예로 차를 마시더라도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자기 컵을 쓴다든지 비닐백을 쓰지 않고 자기 그 장바구니를 쓴다든지 이렇게 플라스틱 그 비닐 제품을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계속 접촉을 하게 되면 특히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알러지가 는 원초의 원인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약을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건강 웰빙 수칙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은 화학 성분을 고농축으로 압축을 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이라든지 우울증 약이라든지 먹으면
그냥 우리 몸에서 알아서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소화 과정에서는 간에서 받아들일 때는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치사율이 뭐 높지 않게 어느 정도 조정은 되어 있지만 약을 분해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2번, 3번, 4번 쌓이다 보면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서는 간독성 그리고 신독성 콩팥이나 간장의 약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을 영양제를 많이 드셨던 분이라도 실제 채소라든지 야채에서 많이 우리가 그 비타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남을 배려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너무 자기 건강을 위해서 9가지를 하고 너무 남을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분들한테 자기가 또 부메랑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면 결국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을 항상 배려하면서 좋겠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보시면 그 외우기 쉽게 SPERM 그리고 OVUM 그리고 C가 되겠습니다. 스펌 아시죠? 그죠? 정자. 스펌은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오붐, 난자죠. 난자는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만 하시도록 굉장히 악기 쓰셔야 되고요. 그걸 2개를 합치면 C가 됩니다. C. 그래서 정자와 남자가 맞춰서 이제 C가 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우고 계시면은 10가지를 항상 면역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이제까지 살면서 사실은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을 많이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 일부의 약간의 오물 성분, 독 성분들이 있어서 우리 몸을 베린 거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자기가 잠만 잘 잔다면 그날 해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워낙 우리가 그 밤에도 할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이 생겨서 그 해독할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낮에는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질 않게 되겠고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항산화를 시켜야 되는 것을 오히려 몸을 계속 산화를 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만의 원인은 아니고 뭐 주 원인은 음식이겠지만 우리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기전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오물 성분, 독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생기고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고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암이 될 수 있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기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서 해소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